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즘에 주가가 잘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자꾸 누르는 형태가 있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내리는 모습도 아니라서 조금 답답하다 생각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혼조 양상의 조정을 끌고 나간다면 증시에는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다시 금리 인상론 이런 쪽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조금 답답한 구간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라면과 화장품의 수출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라면, 화장품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소비 쪽에서의 어떤 그 증가율, 이 소비 패턴의 증가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이 K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 또 식품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면과 화장품의 수출 증가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행주들도 많이 올랐죠. 여행주뿐만 아니라 여행과 같이 연결되는 여행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 테마주들이 지금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만 하더라도 여행주 중에 모두 투어가 9% 넘게 상승하면서 이례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여행주들이 또 이 여행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만기일이 이제 저녁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위든 아래든 방향 잘 설정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봐서는 막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죠. 그래서, 주말장에 대한 이점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해서 강하게 뛴다라고 한다면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그냥, 내려가서 시작한다라면 반등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보합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는 일단 대형주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역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어요.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또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들 만기를 어느 정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이런 모습들. 다만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06이에요. 네, 상승 마감했어요. 나쁘지 않죠.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해서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동반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또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또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이 좀 했죠. 엔비디아, AMD 이런 애들 올라갔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좀 떨어지고 하여튼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에서도 올라간 애들이 있고 떨어진 애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인데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합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올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연준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요.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일단은 그 당국자들 이야기 당국자들 레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없으며 연말이 되어야지만이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미국 뉴욕 연준 총재예요. 이 사람은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는 네, 기본 전망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어떤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얘네들도 알고 있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매파였었던 그런 그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다 쪽으로 일단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 안 된다 이렇게 뉴스가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 그다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발언들이 기사로 나오게 되면서 상승해서 올라가던 것을 뚝 떨궈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원상복귀 주가라는 부분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지금 얘네들이 만기를 앞두고서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런 뉴스를 통해서 또 쾅 한번 떨어뜨려주고 만약에 떨어졌다라면 좋은 뉴스를 통해서 다시 올려놓는 모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얘네들도 만기 지나서 이제 이벤트들이 조금 잠잠해져야지 네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중동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쏙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뭐 이란 쪽에다가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갈 만한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안정화된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상승 반등을 좀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직은 혼조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것에 대한 경계심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고민하실 이유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시면 테슬라가 3% 이상 떨어졌어요. 뭐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150불이 깨졌죠. 150불이 깨지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만큼 내렸으니까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제 좀 매수해도 괜찮은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렸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가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악재가 또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총이 지금 5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이제 강등했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23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지금 149달러예요. 149.9인가? 150달러 조금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23달러까지 와, 이 정도면은 네, 매수해서 보유가 아닌데 왜냐면 지금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지 두 단계 건너뛰기 좀 애매했나? 그래요. 상당히 이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입장들 또는 관점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어제는 2차전지가 좀 올라왔는데 오늘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또 출렁거릴 수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참고도 하시고요.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얘는 진짜 안 빠지네. 더 빠져서 이제 이격을 빨리 좁혀야지 또 올라가게 될 텐데, 하여튼 뭐 엔비디아는 그동안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들을 소화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도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횡보가 제일 좋죠. 왜냐면 아래쪽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위쪽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버텨주게 되면 결국 시간이 되면 그 가격이 내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보가 가장 좋긴 좋은데 뭐 빨리 움직이는 거 원하신다면 쿵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빠질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1%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알파벳은 소폭 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네, 좀 이상한 거는 넷플릭스가 네,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주가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 전망치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헤집어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낸드 플래시, 즉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쪽의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쪽은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뭐 PC나 이런 쪽에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쟤네들 입장에서 그죠? 네,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런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글쎄요,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AI 반도체 칩도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성장하고 있다. 글쎄, 뭐, 이거 뭘 가지고 주가가 내려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망치가 좀 애매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TSMC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게는 뭐, 나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지진 여파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좀 억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TSMC가 좀 떨어진 부분들은 뭐, 당장은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금리 이야기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6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79.7%, 그 다음에 인하 가능성은 18.9%,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1.4%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조금 있지만 소폭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죠? 한 1, 2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좀 두고 봐야죠. 네, 지금 4월 말에 발표되는 PC,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뭐 계속 CPI 지표, 실업률 발표가 돼야 되니까, 그거 일단 확인하고 결정하자. 그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증시 뭐 그다지 큰 영향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시면은요. 라면과 화장품, 네.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쑥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면서 라면에 관심들 많이 가지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라면 수출액이 2억 7천만 달러, 약 3,700억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1분기에 라면 수출한 게요. 네, 사람들이, 네, 이, K-팝이라든지 이런 쪽, K-문화 쪽에, 우리나라 문화 쪽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면서, 라면을 또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긴, 이게, 전 세계 어디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 입맛 때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라면이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 라면들 뭐 라면의 본고장 일본, 글쎄 나 그런 글쎄더라고요. 일본 라면 저는 다른 분들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네, 우리나라 라면이 맛은 있어. 이게 우리 입맛에 길들여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수출액이 많이 증가하면서 4,700만 달러까지 네, 늘어났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환율 상승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실적 개선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양식품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 포인트가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네, 이야기한 부분을 딱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지 되는 것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뭐 하락되면서 이제 마진이 높아진다, 뭐 환율 상승이다,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라면은 식품주잖아요. 네, 식품주. 식품주들이 크게 상승하려면은요, 경기가 매우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짝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과, 물론 이제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경기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뭐 다 아시듯이, 뭐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라고 봐야 되고, 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높아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라면 정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집도 쌀이 떨어지면 라면을 먹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라면은 사실 배고파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기호식품. 네, 밥 먹기 싫을 때, 뭐 이렇게 라면 오늘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라면 드시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상화에 대해서 넘어가려면 실질적으로는 이 라면의 소비, 이 식품주의 소비, 식품주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셔야 돼요. 이제 뭐가 이제 늘어났다 그러면은 또 바짝 네, 또 긴장해가지고 사러 가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좋습니다. 화장품 역시도, 네,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죠. 네, 중국 쪽을 좀 이탈하는 탈중국,
네, 중국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근데 벗어나는 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1분기 기준으로 26.6%까지 줄었다. 지난 21년도에는 50%가 넘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26%까지 확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네, 미국, 일본 시장의 비중이 커졌다. 그러면서 돈을 다시 벌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분장술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모자도 벗고 그러니까 이제 분장을 변장 뭐 아무튼 뭘 하든 간에 얼굴에다 이제 분가루도 좀 바르고 이제 그리고 남자들도 요즘에 화장 엄청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스킨로션도 귀찮아서 잘 안 바르는 게 남자들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야 그러면 이제 얼굴에다가 뭐 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바르기도 하고 입술에 그거 뭐예요? 그 약간 그 루즈는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바르기도 하고 눈썹도 칠하고 다니고 네 물론 이제 화장하니까 더 이쁘긴 이쁘더라.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답답하지 않나? 근데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하는 비율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해서 화장품주들이 서서히 돌리는 모습이 한 몇 달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서서히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명 높던 LG 생활건강 역시도 주가가 한 달 동안 10% 정도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물론 아직은 멀었어요. 화장품들 더 올라가려면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좋게 나오는 것도 있죠. 뭐 토니모리 이런 것들 보면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천천히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라면이든 이런 화장품이든 이런 소비, 그다음에 이제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그런 관련한 종목, 생필품, 이런 쪽에,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서서히 상승하겠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리오프닝에 봐야 되겠죠. 리오프닝 쪽의 움직임들, 그 중에서도 식품과 화장품, 이런 쪽이 요즘에 조금씩 돌아서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적응하는 단계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의 움직임들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쪽에다 비중을 많이 싣거나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가는 정도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면 여행 테마죠. 이것도 리오프닝이네요. 요즘에 리오프닝이 대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잠깐 있어요. 요즘에 상승률이 괜찮아요. 괜찮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주가가 크게 오른 적도 있었지만은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배당에 대한 부분이 시들해지면서 주가가 쭉 빠졌었죠. 그러니까 57,000원까지 주가가 좀 떨어진 거죠, 사실은. 지난달 말에는 7만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57,500원까지 진행이 된 거고 조금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 6.68%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이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게 저는 조금 악재로 봤어요. 왜냐면 배당금을 엄청 올렸잖아요. 배당금, 이렇게까지 배당 많이 줄 기업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배당금을 엄청 많이 줬단 말이죠. 배당금이 5,000원이었나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57,000원, 5만원대였으니까 10%대에 달하는 배당을 주겠다. 근데, 최대주주 변경. 그러니까 최대주주 변경은 사실상 매각 아닙니까? 매각을 하면서 배당을 10% 받아먹고 나간다. 이야, 이것도 참, 마지막까지 그걸 또 빼먹고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고깝게 보였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주가 좀 떨어졌던 부분 좀 있었는데 다른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았죠. 다른 여행주들은 큰 변화 없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뭐 제주도로 엄청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달 5월 1일부터 중국이 이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라오똥지에라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쉬어요. 네, 걔네들은 뭐 이렇게 5월 1일부터 쉬는 거 한 일주일 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국경일이라고 해서 구어칭지에라고 해가지고 국경일, 네, 그때 또 한 일주일 쉬고, 그때가 이제 명절보다 더 커요. 네, 사람들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휴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나타나는 부분이 네, 이 관광 특수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투어가 어제 9% 올랐죠. 그 다음에 롯데 관광개발도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출국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입국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대신인권연구원의 이야기를 따르고 보면 여행 패키지가 네 판매 단가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여행객 수 증가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에 보니까 여행들 엄청 많이 다니시긴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 네. 패키지 엄청 비싸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서 막 그럴 때는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도 될까 어쩔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비행기 값도 쌌고 여행 패키지도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비싸졌어요. 이게 아마 이런 특수일 것 같아요. 초반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너도 나도 가니까 나도 가자 해가지고 수요가 확 몰리니까 가격이 딱 올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갈증이 해소가 되고 나면 점점 가격 다운될 걸 생각하는데 와 지금은 진짜로 비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이야. 그러니까 여행주나 이런 것들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게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항공주,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들, 네 관광, 레저 이런 쪽 섹터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주항공, 뭐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 뭐 등등등 다 뭐 강원랜드 뭐 등등등 네 최근에 움직임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 뭐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환율은 일단 환율이 높아지면은 여행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은 비싸니까. 근데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나갈 때 면세점 이런 쪽보다는 밖에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뭐 여행주에겐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그다지 좋은 뭐랄까요 호재성 재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여행주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국내의 어떤 뭐랄까요 소비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이런 쪽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전략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도 서서히 살아나서 저는 올 연말 뭐 지나야지 그것도 금융 인하가 되어야지만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면 좋죠 뭐 그죠? 네 서서히 하나씩 두 개씩 좋아지고 정상적인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잘 되시길 네 꼭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다시 금리 인상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언론이 조금 과장해서 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주들 역시 혼전 양상 보였지만, 특별하게 볼 것은 테슬라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가볍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라면과 화장품의 수출품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테마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모두 다 묶어가지고 리오프닝 볼 수 있는데 식료품 같은 경우는 서서히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급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행 테마주 쪽 같은 경우는 같은 리오프닝이지만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빵 터졌다가 너무 높은 가격까지 형성된 것 같다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지금 여행 상품 너무 비싼데 비행값 너무 비싼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야 비싸서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갔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막 그냥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바짝 튀었다가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리오프닝을 묶어서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네, 어디까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가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스타코믹스 171페이지 보세요. 네.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주식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적당한 지지선과 목표가를 정했다면 그냥 매수하라.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가 주식이 올라가 버리면 후회만 남는다. 아, 나는 10,000원에 사야 되는데 1,500원, 1,400원 막 그래. 왔다 갔다. 아, 어떡하지? 한 3, 4% 더 비싸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주가가 한 12,000원, 13,000원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열받아. 아, 내가 저걸 10,000원에 사려고 했었는데 막 이런 생각. 근데 왜 못 사잖아요. 대충 적당히 근처에 오면 네, 꼭 그 자리를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매수하고 나서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감안하고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감하게 진행하라.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진다면 종목에 대한 미세한 어떤 그런 가격 변동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이기 때문에요. 또 미국이 이제 이런 변동성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들어오거나 하락 이후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빵 뛰어서 상승하게 된다면 좀 내려갈 수 있겠는데 약간 주춤하시는 거 이제 수급 보고 물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 뭐랄까 보합에 좀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여러분들 조금은 경계심 가지고 시장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파이팅 네 신나는 불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